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8.7%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5만 7천 원이었습니다. 코스피도 3.12% 떨어졌습니다. 마감 지수는 6,196.96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과 며칠 전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11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에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없다면 통장 잔고가 바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식료품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주가 하락만 보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가?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걱정이 반도체 산업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110조 원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 환원 규모를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과거 최고 기록보다 약 5배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약 30조 원 규모의 배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돌려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주주 가치로 연결되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배당은 얼마나 되는가? 자사주 매입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매입한 주식을 실제로 소각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0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엄청납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한 주의 가치가 앞으로 실제로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움직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100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가 90이었다면 90 자체는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100이라는 기대를 주가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삼성전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삼성전자 한 기업의 문제일까요? 오늘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대형주도 함께 압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대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AI였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AI 산업의 중요한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N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주가는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에는 현재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작은 실망도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있는가? 이것이 삼성전자 하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는데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금융 자산입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펀드, 그리고 퇴직연금처럼 한국 주식시장과 연결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기업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우리의 금융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와 기업 투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혼자 움직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품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와 건설, 서비스 기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크게 나빠지고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면 영향은 다른 산업으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도 반도체 산업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부터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이번 하락이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시작인지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주식시장과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은 환율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원화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가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바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와 생활 물가는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흔들리고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면 그때 영향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정말 봐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가? 반도체 수요는 유지되는가? 기업 투자는 계속되는가? 원화는 안정적인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현재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금리는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결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결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은 결국 고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립니다. 반도체 시장의 기대가 흔들립니다. 외국인 자금이 움직입니다.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은 금리 결정에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결국 우리의 대출과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사람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8.7% 떨어졌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싼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미래 이익과 위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가? 그 돈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닌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돈을 넣은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높은 수익을 쫓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투자자에게는 시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믿고 아무 기업이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투자하는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주가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성장 기대를 계속 충족할 수 있는가?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인가? 높아진 주가를 뒷받침할 만큼 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만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8.7%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110조 원이라는 숫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주가는 숫자보다 미래를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더 좋게 보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실적이 좋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른 채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로 팔거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 주가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외국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는지 보십시오. 원화가 안정적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또 함께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돈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하루의 실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한국 반도체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것인가? 앞으로 시장은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도 아닙니다. 욕심도 아닙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감사합니다. Lưu ý quan trọng, với nút loa của ChatGPT, bản này sẽ tự nhiên hơn bản chia mỗi cụm từ một dòng. Bạn nên để mỗi đoạn vừa phải.